오늘은 최근에 겪은 따끈따끈하고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할머니는 73세인데 그 할머니에게는 아마 친자매 이상으로 절친한 무속인 동생이 있었는데 올 초에 그 무속인이 하는 얘기가 언니는 올해를 못 넘겨. 내가 구슬해줘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준비해두라고 귀띔을 해줬더랍니다. 평소 심장약을 복용하셨고 또 무릎과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좀 고생을 하셨지만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던 할머니는 그 무속인 동생의 말을 잊었고 그럭저럭 올 한 해를 순조로이 넘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초순에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전문의로부터 며칠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 미리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주 천성이 부지런하고 효자였던 아들 Y씨는 유독 자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어머니 치유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K씨로부터 나를 소개받고 묘지 감정을 받게 됩니다. 방문했던 곳은 산이 아닌 밭 위쪽에 조부모님 합장묘소가 있었고 또 그 밑에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조부모와 선친의 묘지에는 두 줄기의 수맥이 겹쳐 있는 9 내지 10등급지의 최악의 흉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각을 다툴 정도로 아주 위급한 묘지이니 한시라도 빨리 이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장을 권고하자 효자 아들은 그럼 나를 빨리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 아주 청명하고 쾌청한 가을날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하늘이 곱던가 또 주변의 환경이 좋았던가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했습니다. 작은 고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고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드는 아주 양명한 밭은 토질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조부모의 합장묘지를 파묘하게 되었는데 당시 고여있는 물은 없었지만은 두 줄기의 수맥 파장에 의해서 유골은 많이 부패되고 검게 타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빨리 썩어 없어지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집안 망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쁜 땅일수록 뼈는 빨리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수백 년 또는 1000년 이상 된 고분에서 유골이 발견되곤 하는데 이런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조부모의 묘지 파묘 끝나고 나서 선친의 묘를 파묘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 광중 주변의 흙보다도 지륵이 좀 성분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자리는 있는데 나가는 물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항처럼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던 Y씨와 친구 K씨는 집안에 우환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제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조상을 그 자리에서 불과 2m 이내에서 옮겨서 다시 이장하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아주 기나긴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낯선 이들을 따라서 여러 개의 큰 대문을 지나고 있었는데 지나는 문마다 문지기들이 아마 저게 절 입구에 가면은 사천왕이라고 있죠.
그 험상궂은 문지기들이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정확히 몇 개의 대문을 지나쳤는지도 모른답니다. 이렇게 한참을 갔고 이제 마지막 대문을 들어서니까 그 앞에는 흰 수염과 긴 머리를 늘어뜨린 아주 근엄하고 잘생긴 미남형의 노인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이름을 묻고는 장부책을 넘기더니 내가 옥황상제다.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왔느냐? 다시 돌아가거라.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 잘 될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다가 다시 부르거동 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도 풍경이지만 그보다도 할머니는 첫눈에 옥황상제의 애무에 푹 빠져갖고 가기 싫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강제로 끌려 떨려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돌아서 나오는데 어느 한 대문 앞에 이르는데 험상궂은 문지기들이 붙들더니 이자를 그냥 보내면 안 되는다. 불에 태워보내야 한다면 천으로 자신을 칭칭 동여매서 불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태우는데도 불구하고 반밖에 타지를 않자 왜 이리 안 타느냐며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타지를 않자 할 수 없으니 그냥 보내라며 꽁꽁 싸맸던 천을 벗겨내며 네 자식들도 이제부터는 다 잘 될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이의 반절만 더 살고 와라며 대문 밖으로 자신을 떠밀어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신 산에서 이곳에 큰 명당이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안타깝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아마 나를 지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소나무를 안고 오더니 집 뒷뜰에다 심었는데 그 바짝 마른 소나무에서 갑자기 파란 움이 올라오고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드디어 할머니가 기나긴 여정에서 깨어나셨던 겁니다. 천상의 풍경과 잘생긴 옥황상제와 그리고 험상궂은 많은 이들 틈바구니에서 기나긴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한이 벙벙해진 할머니는 이제 눈을 뜨고 한참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장장 3주 동안의 기나긴 저승여행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깨어나자 병원에서도 이건 기적이다면 이제 난리가 났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깨어나신 할머니는 곧 음식물도 섭취를 했고 팔뚝에 애린 것도 제거됐고 곧바로 일반 환자실로 옮겨져 한 달을 계셨는데 며칠 내 퇴원을 하신다 했는데 아마 지금쯤은 집에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어머니가 깨어나 정신을 차린 후에 아들 Y 씨는 조부모와 아버지의 이장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노모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앞으로 너희들 다 잘 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들의 그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아들은 그동안 참 어려움 속에서 모든 재산 다 까먹고 참 친구에게서 참 노가다를 하다시피 그렇게 생활하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머니의 그 너희들 다 잘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잘 살 거라고 이제 이런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소개했던 절친 K씨가 병문안을 가서 그 할머니에게 여쭙습니다.
그 염려다왕이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모르니까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하고 수염은 하얀데 얼굴은 한국 사람이더라 했습니다. 친구 K씨가 이제 Y에게 너 어머니 110세까지 모시려면 큰일 났다고 하자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사시면 좋지 하고 효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뭔고 하니 이 할머니의 연세가 올해 73세인데 염라대왕이 지금껏 살아온 날짜에 반곱절을 더 살고 와라 했으니 73세의 반이면은 36.5세. 이것도 이제 올해 다 갔으니까 37세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할머니가 110살까지 사신다는 얘기인데 이 할머니가 꾸며서 하신 말인지 아니면 진짜 염라대왕이 한 말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죽으려면은 어떻게든지 방바닥을 쥐었다든 어떻게든 나도 100살을 넘겨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될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이제 그 젊은 분들 쉽게 60대 이하, 50대 이하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 할머니가 정말로 110세에 110살에 돌아가시나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로 봅니다. 참 신기하죠.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꼭 12대문을 지나간다는데 이 할머니는 그 사천왕들이 무서워서 대문 숫자를 못 쉬었대요. 그래서 12대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락이 있는 건지 천당이 있는 건지 저승 세계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디 이 가정에 축복이 충만하고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또 각자 살아가시는데 한 가닥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